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명의들의 본인이 공부했던 또는 가르쳤던 또는 본인의 의견 등을 공부의 한의학 전체라든 또는 부분에 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있으면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진서친이라고 하는 상한학자께서 자기는 상한론을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두 번째로는 자기는 어떻게 학자로서 상한론에 관한 저술을 하기 시작해서 책까지 쓰게 됐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써서 우리 후학들 중에 혹시 학자로 남아서 혹시 이렇게 저작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과정을 올려볼까 합니다. 상한에 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에 좀 참담합니다. 50년대 초에 의학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상한 방면의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초가 비교적 다듬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질이 거기다가 자질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백발부중 뭐 글을 써봐야 별로 반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한편도 뭐 대표적인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위 학원에 이제 들어온 이후로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대 말이 돼가지고 비로소 계속해서 잡지에 그냥 그 등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부간처럼 그런 간단한 단문들의 글들을 이제 그 잡지에 이제 실어 올리기를 했어요. 글쓰기가 된 거예요. 주로 뭘 했냐면 하나하나 의안들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저 간단하게 뭐 소시오탕의 뭐 소양증의 치료 의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렇게 해서 1963년도에 이제 그 1963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한 10여 년 글을 시작하게 된 후에만 4천자, 5천자 정도 되는 이론 연구성의 문장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이렇게 한 편이나 두 편 정도를 그 독자와 이제 만나게 됐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잡지를 통해서. 중국은 한의학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각각의 성에서 한의과 작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뭐 한의학 잡지를 하나씩만 낸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60년대 말이 돼갖고는 북경에 중의 잡지라고 하는 곳과 광주에 있는 신중이라고 하는 잡지, 그 다음에 뭐 절강성, 상해, 운남 등지의 중의 잡지에 계속해서 문장을 이제 글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기를 10년에서 20년이 가면서 확실히 이제 이 글을 쓰는 게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90여 편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숫자로 얘기하자면 2만에서 3만 자의 글 쓰게 됐어요. 글자가 적은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한 개 한 개의 의안도 물론 당연히 썼어요. 그 중에도 긴 논문도 썼지만 하나의 의안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하나의 의안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시호탕으로 정신병을 치료하다 뭐 이런 식의 이 시기에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말하자면
그 아주 좋은 기회를 단련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딱 임무를 규정졌어요. 그래서 한 계절에 논문 한 편씩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임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기를 그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표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를 써가지고. 그래서 매년 모두 4편에서 6편의 상한병변의 문장을 쓰고 잡지에는 1년에 내가 2편 정도. 예.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험뿌 취인시 당연히 아주 겸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쇼 칸칸 머리를 돌아보면 60년대 말서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중기까지 이게 찬양 니엔지죠. 그 발표하는 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큰 중위 잡지나 국제학술회에 모두 나의 상한 습작을 발표했어요. 심하면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문장을 발표했어요. 오늘날 나는 그냥 추추지 거칠게 과거의 상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귀납해 보려고 해요. 크게 본다면 몇 가지 방면의 교재를,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쓴 겁니다. 하나는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쓴 것을 종합 분류하자 그러면 하나는 의안에 관한 글을 쓴 겁니다. 자기가 임상에서 실제 있었던 걸로. 이거는 뭐 작년에 뭐 처음 의사를 하면서 시작한 가이타오 그거 종류다. 한 사람의 하나의 병을 봤으면 치료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됐어요.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뭐 다 그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대중에게. 그래서 대중들이 평론하게 했어요. 또한 마치도 내가 쓴 당기 사역탕으로 통경, 즉 월경통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동상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우맥증을 치료한 거, 또 깜마이 따자오탕으로 그러니까 처녀들의 폐경, 월경이 안 나오는 것, 또 링간 우웨이 장신 반시아탕으로 담음을 치료하는 것, 또 샤오야오 간차탕으로 에다 수미와산을 합격해갖고 실어 삐증 등을 치료한 것 등등. 한방 한약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첫째, 뭐 많은 글들을 이렇게 하나는 의안에 관한 것. 내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은 임상의사에게는 아주 참고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통계학상 무슨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통계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글을 썼다는데 이 통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안 하나를 이렇게 정리해서 치료 의안을 내는 것이 내가 몇 편의 논문을 썼다에 들어가는 거, 통계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상한의 방제와 약을 이행정 검증함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확실히 그거를 벽돌을 전부 부셔서 오기되게끔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상한 방과 약에 관해서 운영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그 글을 썼을 때 해방 전후의 중위 잡지와 유관 의안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마왕 승마탕의 의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왕 승마탕이라. 그래서 직접 80년대 말에 가서야 신중위에서 2개의 의안이 발견돼요. 마왕 승마탕에 관한 발표가 실로 아주 보기 드문 의안이에요.
이 의안이, 이런 의안이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번도 누구도 마왕승마탕에 관해서 임상예를 올린 적이 없어요. 중국 역사에서. 아니, 해방 후에. 근데 80년대 말에 신중위에서 두 개의 의안이, 이에 관한 두 개의 의안을 올렸어요. 본인이 올렸나 보죠? 그럼 이게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소위 그러므로 나는 이런 하나하나의 의안을 보도하는 것도 아주 충분히 중시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이걸 계속 써내려가면 아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걸 이렇게 해서 모으면 뭐예요? 의안집이 되는 거죠. 자기 의안집. 저도 참 부끄럽지만 개화원한 지 3년 만에 초보 의사들을 위해서 나같이 처음으로 한의를 그러니까 개업한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그렸던 의안책이 있죠. 아마 한국 역사에서 본격 의안서적으로는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적지 않은 동료 후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론적인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의안에 관한 하나하나의 의안에 관한 것들을 쓰니까 조금 낫죠. 내가 수전증이 왔는데 이렇게 치료했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그 자기 나름의 사유 방식을 써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그걸 모아서 의안집을 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봤다. 그런 단편적인 의안을 내다가 두 번째는 한 주제를 갖고 있는 이론적인 그 주제를 갖고 글을 쓰는 겁니다. 상한 학술 이론을 연구하는 문장인데요. 실로 이건 뭐 아주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논문들이. 그렇지만 이론을 균합해서 정리한 것 또한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육경의 실질 문제. 이 주제만으로 해도 굉장히 많은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경과 기와의 관계, 오온육교의 관계가 어떤 건지. 굉장히 큰 주제죠. 근데 왜 상한의 병인 병기 문제, 상한에 있어서 맥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혀에 관한 연구, 팔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와 같은 유의 문장들은 의심할 바 없이 상한의 본질을 잘 발휘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의의가 당연히 있죠. 이와 같은 논문들이. 나 또한 이런 방면에 균합 정의 성질의 문장을 적지 않이 썼다. 그래서 상한을 원래의 원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또한 이미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계속해서 이런 부문별로 글을 써내려가면 주제별로 글을 써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상한에 널리 알리고 상한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기에 정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야오주정 발휘, 새로운 발현도 중요하다.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는 기하관계는 어떻다고 설명하고 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상에 어떤 게 있다. 병인병기가 어떤 문제. 하지만 새로운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조금의 새로운 의미 있다면 단순한 균합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더욱 의미가 있지 않겠냐. 새로운 이해라든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게 조금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역사적으로 기화의 작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균합 정리하는 겁니다. 병기가 이렇습니다. 팔법이 이렇습니다. 맥이 이렇습니다. 상한에 이렇게 균합 정리하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편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르에룬 상한의 음을 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한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상한은 대부분 더운 약이죠. 그래서
양을 구하는 법인데 음을 구하는 방법 이제 보음법이라는 거죠. 비록 의안을 기초로 삼았어요. 상한론 중에서 능히 음을 구해내는 방약을 전부 이렇게 추한칠라에 전부 상한방 중에서 상한론 중에서 음을 중시해 음을 구해내는 대승기탕도 그 안에죠. 거꾸로 음을 살리는 거예요. 설사로 음을 빼내는 게 아니라 그런 구음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추한칠라에 하나로 엮었어요. 그리고 이론상 거기다가 다 그 이론 기초를 밝혔어요. 그리고 의안을 병의 의안을 충실하게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 병의 의안으로 인증을 삼았어요. 증거가 되게. 이와 같은 문장은 뭐 생각에 아주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한의 본질을 실제 임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이전 사람이 뭐 인정하는 상한법 중에 뭐예요? 양을 구하는 거. 뭐 상한은 양을 구하는 건 허다하죠. 기본이 상한이니까. 방약이 뭐예요? 다온약 위주예요. 상한이란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상한에서 구음법도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과 임상 실천에 있어서 모두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이론적인 제출을 통해서 상한에 구음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지 꼬치소이드 상한, 그러니까 이전에 결국 이전에 제출된 상한의 촌진액을 존재시키려고 했던 이 관점에서 더학 진일보에서 보음, 구음 전면적으로 뭐예요? 상한의 치료의 큰 법을 밝혀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은 단지 양을 구하는 약책이야. 상한이기 때문에 한으로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상하지 않도록 양을 구하는 거야. 음을 구하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단지 양약을 줄여 쓰고 음약을 잘 안 쓸 뿐이에요. 당연히 뭐였냐? 상한의 치료법 중에는 구음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한 후세사가들이 구음법의 이론적인 기초를 젠딩라 다졌어요. 당연히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한은 양을 구함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약간의 음을 구하는 법도 갖고 있다. 그렇죠? 반대로 뭐겠어? 음병은 음을 구하는데 장점이 있고 약간의 양을 구하는 법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저술은요. 종합적인 발표예요. 종합성인 내용이에요. 이런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장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이추 도움이 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량의 자료를 받아들여야 돼 갖고 독자들로 하여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시간과 여러 가지 뭐 에너지나 여러 가지 뭐 비용 등의 조건이 된다면 이런 걸 많이 쓸 수 있죠. 아주 좋은. 나도 한 편에 4만 잔에 되는 종합적인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고뇌 윈형 상한 빵나웃 국내 중국 내에서 상한의 처방과 약을 운용하는 괴괄. 그래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소시오탕 쭉. 그 다음에 뭐 약별로 인삼, 시오, 게지 뭐 쭉 개왕을. 이와 같은 문장은 시간이 자그마치 꺼도 그건 50년의 그 범위를 넘어야 돼. 제일 먼저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은 30-40년대 광화 중위 잡지에서 나왔었고요. 제일 늦게로는 1980년대 말에 각종 잡지에서 근 40여 정이 300편이 넘는 문장에서 상한의 방약의 운영에 관해서
예, 얘기하고 있어요. 광범하게 상한의 방과 약을 음성상 운영하는 가치가 어떻게 있는 건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외에도 내가 또 한방면의 임상 운영에 관해서 쓴 거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백호탕의 임상 운영, 예? 을 종합적으로 서술했어요. 백합탕에 관해서 임상 운영을 어떻게 쭉 대량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요. 하나의 방에, 예? 상한 방과 약의 운영의 강범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그래서 백호탕 하나로 25개의 병종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예? 그 실용적인 가치가 아주 광범하게 10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로는요, 교보 문장이에요. 즉 뭐냐면 수업 보조 문장, 수업 자료 보조 문장들, 예? 수업을 위해서 나는 수업 시간에 커탕리 두고 참 나는 그렇죠. 평생을 교수를 했으니까요. 가르침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때위 루어장하우탕 어떻게 강의 잘했냐? 특별히 상한농 강의 어떻게 잘하냐? 어? 이에 대해서 나 나름의 약간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정말 상한농 강의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평생을 상한론을 강의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저는 이미 벌써 상한론의 그 커탕 지하우시에 강의가 필수적으로 강의는 임상 실제에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상한론 강의는 반드시 임상 실질에 연결되어져야만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이 한 편의 문장은 상한론의 교실에서 수업이 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렇지만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상한론의 교실에서의 수업이 클래스에서 상한론 교실 수업이 임상 실질에 맞닥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주 엄격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임상 실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상한론을 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한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의학은 공론이 아닙니다. 상한론 임상에 충만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하는 것. 우리 후학들 지금 상한론 전공하고자 하는 후학들. 그럼 내가 임상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뭐 한국에서 유명한 이빨꾼이라고 강의 유명하면서 임상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게 못 하는 거죠.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의학은. 그건 김용옥 씨의 그 솔직함이 나는 그러면 김용옥 씨는 생각한 거죠.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가감을 간다.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공부해서 나아가야죠. 만약에 팅류 머물러 있다 조문의 비교나 문장의 해석이나 문장의 연역이나 교수가 넝코루 이런 쉬에너 허무한 얘기를 해요. 조문을 대비하고 조문의 해석을 해야 되고 연역이 어떻고 교수가 어마하게 얘기를 해요. 장도 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장을 해요. 누구처럼 像鲁迅说的자의 빙딩 테오리 청츠 분명 비지 칭 로신 같은 소설가처럼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소설 쓰고 있다고. 가불병정 어떻고 조리가 헐청차 분명하고 필기가 아주 명백하고
이 방면에 아주 물론 이 방면 단 껑중에 뭐예요? 하이시 커탕장커 린추앙 지어칠래. 또 임상에 어떻게 되는 건데? 임상과 연결해서 강의해야 된다. 상한론은 우리 화학들이 이걸 보십시오. 나 강의 기가 막히게 이빨 깔 수 있어. 근데 난 임상 안 해. 너 못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의사는 임상해야 돼. 어떤 일을 내경을 하든 뭐를 하든 말 안 돼. 아니 의학이 공론인가?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상한파들이 정말 임상을 잘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국 당대의 명의라 하면 다 상한파라고, 지나친 말이지만 상한파야 상한파 이래도 돼. 물론 그 외의 명의들도 많죠.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한파만. 또 그 외의 명의를 할지라도 다 상한을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상한을 공부 안 하고 한의학에서 명의가 됐다? 임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병리와 병인을 아예 상한론의 원문에 비교해서 합니다. 또 원문 아예로 상한론의 치료, 병을 치료하며 지도를 받고 이와 같은 여시엔드 지아오시 여판 이엔드 지아오시 수 비자 단순 개념 단순 개념으로 기본 이론으로 가리키는 것 우른슈 뭐 기억하든 아이스 리에를 깊게 뭐 해주든 상한론은 결국 뭐냐? 임상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의학 자체가 임상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네가 무슨 과목의 교수를 하냐? 난관, 진관, 무엇이든 의학들 임상해야 된다. 설사 의학사를 전공해도 임상을 해야 된다. 일본 학자는 이와 같은 비유로 말합니다. 야오빠 상한론, 상한단 삥론. 상한론이 병인이 바로 상한, 환자가 바로 상한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다. 상한론 오면 병을 보는 거고, 환자를 하면 바로 상한론으로 보는 겁니다. 치와, 션크드 미아실. 정말 이게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커지애니 빵. 이걸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소리 하지 마라. 의학은 이론과 임상의 하나일 뿐이다. 임상 없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론 없는 임상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해 상한론의 교실에서의 강의는 뭐예요? 이 교재에 따라서 응당 교재로 강의가 되는데 임상 진수 의사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걸 못 그러네요. 이해할 수 있나요? 중국 문화를? 제가 북경에 이제 광화문 이외야 동질문 이외야나 이제 석사 때는 중루여한에서 이제 주로 있었죠. 저희 석사 선생님이 이제 중루여한 주임 교수니까요. 그리고 본과 때는 주로 동질문 이외에 물어보면 동질문 이외에 지방 각처의 의대나 간이대를 나온 사람들이 또 병원에서 보내줬던 개인들을 어떤 각과의 진수생이라고 와서 뭐라 그래요? 연수를 하는 거예요. 1, 2년짜리 연수도 있고 6개월짜리도 연수도 있고 그냥 뭐 그 과에 가서 환자도 보고 옆에 선생님이 처방하는 것도 차팡즈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보는 거 옆에서 그냥 1년간 와서 그렇게 진수라고 그래요. 그걸 진수. 우리는 연수라고 그럴까요? 연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베이징 중의학 다시에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지고 그럼 뭐 그 수업도 병원에서는 큰 수업에 학교에서는 그래갖고 뭐 가별로 원하는 대로 받아갖고 또 그러면 또 그 선생님들은 또 뭐 제자로 받기도 하고 거기서 또 뭐 잘 되면 또 북경으로 눌러 앉게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한선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뭐 크게 뭐 큰 시장이죠. 큰 시장. 더욱 많이 뭐냐면 임상 병례로 갖고 임상 실천으로 임상 경험으로 상한론을 인증해라.
상한론의 대승기탕의 이 조문이 왜 맞냐? 내가 임상 해보니까 이 임상이 이렇게 맞더라. 그렇게 강의해라. 그래야만 바로 뭐예요? 상한론의 이해가, 제가 늘이 강조해죠. 상한론 임상 연구를 꼭 반드시 첨부해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我写过一遍. 나는 또 한편에 상한방과 상한의 약을 운영하는 사유와 그 사유 방법에 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다. 어느 정도 반드시 이거는 뭐냐? 강의를 보조하는 성격의 문장이다. 먼저 티추 제초는 뭐냐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먼저 원문을 정확히 이해해요. 예. 왜냐면 적지 않은 학자들이 뭐냐면 쉬원 이현재도 그냥 문장의 그 연역으로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심한 사람들은 예? 쉬원 지혜지 짜는 이 등등 그러면 한어 사전 갖고 해석하면서 상한론 해석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근데요, 한국은 쉬원 지혜죄가 이게 뭔지는 아나요? 참. 저 대학원 때, 치엔차오천 라오스한 때 이 과목을 들었어요. 쉬원 지혜죄. 유명한 고대의 자전이에요. 그러니까 상한론이 쓰였을 당시의 자전이니까 상한론의 글자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죠. 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상한론 시대 중국 글자의 자전인데요. 그 쉬원을 갖다가 그 주석을 새로 붙인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청나라 때요. 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쉬원 지혜제예요. 그 저자가 누구였나? 여기 책은 여기 있는데요. 수어에 그러므로 나는 주장합니다. 하나는 존징 원문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우선 본래 의미를 제멋대로 경강부에서 해석하지 말고 역사적인 많은 주석가들과 견해들을 반영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원문의 전후 관계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방이 없는 조문들, 즉 그냥 방해 없이 이론성 조문들 있잖아요. 병기나 변증이나 진단이나 뭐 간별의 조문들 있잖아요. 그냥 뭐뭐는 뭐뭐는 뭐에 관한 것이다. 뭐 태양병은 어떻게 이해 같은 이해는 원문과 임상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 이와 같은 그 문장들을 그냥 뭐예요? 그냥 아무런 임상관계 없이 그냥 아무 관계없는 동시로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것은 이미 뭐야? 딸코드 원티 반출라이드 우티 찌디 까우단타 뭐 이런 것들로 이미 의심나거나 또는 분쟁이 있는 것들이 확실한 고찰이 필요한 문제들이 반출라야 우시우지다 이런 것들에 관한 토론들이 경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수준에서. 예. 슈어지 샤오피와 뭐 그냥 그 대충 얘기를 하자면 상한론 중에 일련의 문제들은 바로 장중징응 할아버지를 불러내도 타이의 메이삐 능 위에만 주지 뭐 우스갯소리지만 농담 비슷하지만 껍데기 같은 얘기를 하지만 상한론의 진짜 몇몇 주제들은 장준경 할아버지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논쟁들이 이렇게 치열한 고담 준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당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 인식을 뭐에 대해 상한 원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상한론의 그
자체를 장악하거나 응용할 수가 없어요. 우파티시엔 경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빙지와 비엔정을 병기와 변증을 장악해야 돼. 이걸 장악해. 이 부분에 헌두어 아주 많은 의안과 방제와 약의 운용으로 그걸 정을 실증. 예를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 때 내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오령산으로 샤오녀 소변 잘 안 나올 때, 두어녀 소변 너무 많이 나올 때, 이녀 소변이 통제한다고 흘러나올 때 모두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병기는 다 뭐예요? 기화분리죠. 오령산에 방광에 기화분리일 때 오령산을 쓴다. 이병 통즈 왜냐하면 병기가 같기 때문에 변증이 같기 때문에 변증이 방광의 기화분리다. 만약에 의안을 안 갖고 설명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그 교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뭐로 변하면 그냥 강제적인 이거 기하분리에 쓰는 거야. 기하분리에 쓰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얘기하면 그거는 듣는 사람 학생들로 하여금 이건 그래 기하분리 뭐지? 근데 간단하게 오줌이 잘 안 나온 사람 있었어.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사람.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거를 기화를 못 시켜갖고 그냥 물로 나와. 소변 실질러 방광 기하분리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기하분리라는 게 무슨 말이라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의안을 갖고 병기를 설명하면.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교원만방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그냥 청산유수 같은 말이지만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 생동하는 강의가. 세 번째로는 방과 상한방과 상한약제들을 아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주방, 주된 방이 뭔지를 상한방 중에서도 주된 방을 장악하여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포실 유사한 방들, 링게주간탕 방들이 이상한 방들 쭉 있어요. 조금씩 하나씩 달라지죠. 계지탕 내에도 쭉 있어요. 마항탕 내에도 쭉 있어요. 그 주방은 마항탕이고 주방은 계지탕이고 주방은 링게주간탕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유사한 방들을 다 분석 변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감을 자유자재로 써요. 그리고 후세방과 경방을 합쳐서 쓸 수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보중이치탕 같은 건 후세방이에요. 그럼 또 후세방대 장치 많이 나오는 뭡니까? 진간식 퐁탕이라든지 지금 중국에서는 용의보감 이후로 창조된 후세방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잘 써요. 그런 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방제의 근본적인 전반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중국 방제학 책 베껴라.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라. 무슨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무슨 방해가 그거 왜 봅니까 그걸? 저는 민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편제부터 그거는 완전히 구닥다리 편제예요. 그 본초경에 상약, 중약, 하악 이렇게 썼는데요. 그 후에 편제들은 다 뭐로 바뀌냐? 다 변증 편제로 바뀌어요.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본초변으로. 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방이 해표엽 처방이냐? 청열 해독하는 처방이냐? 청열 조습해주는 처방이냐? 그럼 딱 무슨 어떤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상처방, 중처방, 하처방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안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이 기초 과목에서 이미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m 레이스라는데 100m 안에서 벌써 50m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예 길을 못 잡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초 체력이 뭔지도 모르고 한의학의 기초가 뭔지. 이 선생님 뭐예요? 아버지한테 기초도 안 되고 상한 놈 보내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기는 이와 같은 일련의 문장들이 강의에 임상 모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찌아우저 강의를 하는 사람들, 학자 모두 서로 다른 요구들이 있어요. 단 목적은 일치되는 건데 뭡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천과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학자든 교수든 뭐 따이프든 임상 따이프든 뭐 이건 의학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도망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예? 저는 10년 책에 썼잖아요. 이론 통해서 실천이 있고 실천 통해서 이론이 있다. 이것의 변증법적인 발전이 중국 의학사다. 다른 말 하나도 필요 없다. 의학들은 결코 다른 교모한 교훈으로 넘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상한론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상한론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론을 깨우쳐서 실천에 응용하자는 거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상한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한 이유가 결코 의학을 공부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 고치자는 거죠.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가이얼 이엔즈,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상한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주시의 통과 각정 형식의 문장으로 통하여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고 찬수를 하고 서술을 하고 상한론의 깊은 내면의 함의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4개 방면에서 이 사람이 썼죠. 의한 방면, 뭐 이런 방면, 뭐 이렇게 쭉 그 책에는 다 다르고 내용 각각이지만 공통의 목적은 모두 뭐예요? 상한론의 깊은 뜻을 밝혀서 임상에 잘 응용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잘 고치자는 거예요. 오랜 동안의 임상을 통해서 나는 상한론이 필수 뭐예요? 리파 빵냐오 이론과 치법과 방제와 약 4개 방면에서 깊게 들어가서 글을 쓰게 됐어요. 어떤 방면의 주제를 가지고들 모두가 하나의 공통성이 있어요. 뭐냐? 시시. 중국말 참 간단하네요. 실질적인 내용을 써라. 이게요. 탁상공론하지 마라. 뭐해? 의학은 탁상공론이 아니다. 시에 실실짜이짜이다 동시 실제적인 것 동시 물건 실제적인 내용들을 추구하고 써라. 여기 나왔네요. 공리공담하지 마라. 상한론과 기타 의학 경전 이양이다. 목적은 뭐냐? 임상 실천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나. 뿌능시다오 리카리 결코 임상에 떠나 어느 뭐 한국의 어느 뭐 자기는 임상하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임상 경험도 없는 엉뚱탕튼 한의학 개론들어가 어린 젊은 후학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택도 없는 얘기. 스당 공리 공토리론 공리공당 임상에 근처에도 못 가는 거. 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문장은 종이 낭비다. 종이 낭비야. 기름 잉크 낭비고. 안 쓸만 못하다.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후학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후학들은 책을 위한 책 절대 쓰면 안 되고. 내가 강의를 그러니까 의사가 왜 되려고 하는 것에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글 쓰잖아요. 돈을 정말 전적으로 많이 벌고 싶으면 진짜 사업을 해라. 의학을 하지 말고. 근데 의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진서춘이라고 하는 중국의 상한학자가
상한론에 관한 저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는 학자로서 평생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후학들 중에서 나는 교수가 돼갖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함께 하겠다 하면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의학에 관한 글은 그거 무엇이든 공리공담일 수는 없다. 시시 사실 실을 써라. 실질적 동시를. 예. 임상 안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론을 강의할 수 있어요? 의학 이론을?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의사는 임상해야 된다. 예.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